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네.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모든 투자자분들의 그런 어떤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이 운용보고서 만들 수는 없죠. 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만들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이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거치형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목돈을 한꺼번에 이 넣었다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익률을 산출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적립식으로 이 펀드를, 동일한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분들의 수익률과는 다소 좀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운용보고서의 수익률이 100% 내 수익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운용한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입하시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그런 날짜라든가 또는 가입일자라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운용보고서의 어떤 수익률과는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한 달 전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3개월, 6개월, 9개월, 최근 1년 이런 기간 수익률하고는 또 차이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이 펀드가 앞서서 이제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한 20, 몇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내 펀드가 어느 재산에 투자하는지도 이제 보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체크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수익률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이 펀드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잣대가 수익률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네.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갖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 자산운용보고서 항목 중에서 자산 구성 현황이라는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나와 있는 이러한 자산 구성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이 판단을 하시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자산 구성 현황을 통해서 펀드가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통화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외 펀드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해외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화가 어떠한 통화인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펀드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국가에 주로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얼마에 내가 이 주식을 샀고 또 얼마에 현재 가격은 매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펀드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예, 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식과 채권, 어음, 기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이 펀드의 특징을 알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이 세로축의 원화라든가 또는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와 이러한 제가 지금 여기 예시로 들어 있는 이 펀드는 중국 쪽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통화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투자 업종이라든가 종목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투자 방향, 매니저가 지금 어느 업종이라든가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많이들 투자하시는 펀드가 주식형 펀드인데요. 그렇죠. 일반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한 개의 상품이 특정한 한 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증권 내 시장의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서 대략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네, 전체 시장에서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은 10%라는 이런 법적인 테두리에 적용을 받지 않고 10%를 넘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10% 넘게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보통 펀드에서 우리가 보통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투자자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종목이 주로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주식시장의 흐름과 내 펀드의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표가 나오면은 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딱 보실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번 딱 나를 잡으시고 찬찬히 훑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이제 이 주식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이 네, 펀드도, 내 펀드도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자주 사고 팔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자주 사고 판다면은 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부분이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운용보고서에 보면은 매매 회전율이라는 항목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매 회전율 이 부분도 굉장히 펀드에 운용하는 최근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펀드가 얼마나 펀드 내에서 담고 있는 주식이나 종목들을 자주 사고 팔았냐를 나타내는 그런 항목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매매 회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매니저가 펀드를 자주 사고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 해당 기간 동안. 결국 그 얘기는 매니저가 굉장히 좀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매매 회전율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낮아지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경우는 매니저가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장기간 보유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펀드 내에서 이 매매 회전을 높게 가져가면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보수도 올라갑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이제 펀드 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펀드 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이 세금을 정부에서는 부과를 안 해줬으니까 면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2010년부터는 펀드 내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이 거래세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 거래세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얘기는 이 펀드의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펀드들이 결국은 이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한 뭐 평균 회전율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장주 펀드가 있고요. 또 가치주 펀드가 있고 또 뭐 인덱스 펀드가 있고 여러 가지 펀드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우리가 성장주 펀드가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장주 펀드의 평균 이 분기당 매매 회전율을 보면은 대략 한 50에서 100% 정도 사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매매 회전율을 보여주는 성장주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소 좀 매매 회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가치주 펀드, 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치주 펀드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 펀드의 이 매매 회전율을 보면은 매 분기 한 50% 정도 안팎의 그런 수익률을, 이 매매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가치주 펀드라고 표방되어 있는 펀드가 매매 회전율이 뭐 1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원래 성격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매매 회전율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러면은 내 펀드의 회전율가 조금 뭐 공격적으로 운용을 했구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는구나라고 펀드 매니저의 어떤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 펀드 가입자분들 중에서 또 중요하게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게 아마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싶은데 수수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뭐 역시 보수가 점점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투자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수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에 보수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이번 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보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이라는 항목이 운영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 보수가 빠져나가는 이 항목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이 보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펀드 보수는 크게 운용 보수와 그리고 판매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 보수, 스탁 보수 이렇게 4개의 보수로 운용이 현재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운용 보수라는 건 결국에 이제 운용을 하는 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그리고 판매 보수는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그리고 스탁 보수라는 것은 이제 자금을 관리해주는 이 은행이라든가 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 보수는 이 여러 가지 펀드 관련된 뭐 보고서를 투자자분들께 발송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무 관리를 해주는 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우리가 펀드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네.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많이 알려져 있는 이 4가지의 보수 외에도요. 펀드에는 기타 비용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타 비용에는
펀드에서 내부적으로 회계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펀드의 회계감사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 채권이 편입이 주식형 펀드라고 해도 일부 채권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뭐 예탁 결제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타 비용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적지 않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타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매매라든가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회전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펀드 내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데 들어가는 이러한 수수료가 우리가 매매 중개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이 항목들이 다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신탁 보수율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타 비용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총 비용 비율이라는 TER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네. 이 TER이라는 개념이 어느 평가 사이트, 그러니까 펀드 평가 사이트라든가 또는 이러한 내가 가입한 판매회사의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 TER을 확인하시는 게 이 펀드의 보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잣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적인 TER을 살펴봤을 때 이 내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수수료의 그 추이라든가 뭐 비율 이런 것도 다 모두 알 수가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TER이 같은 뭐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또 성과도 비슷한데 이 TER을 비교해봤는데 한 펀드는 TER이 높게 나타나고 한 펀드는 상대적으로 TER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TER이 낮은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투자자분들께는 좀 유리하시겠죠. 네. 수수료 부분이 이제 펀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펀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전적인 부분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살펴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에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항들 외에도 뭐 기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투자자분들께 이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역시 펀드라는 게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이 교체가 됐고 또 펀드 매니저가 현재 어떠한 사람이 내 펀드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역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분기에 받으셨던 보고서하고요, 현재 받았던 보고서의 운용력이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펀드 매니저가 어떤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가 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잦게 되면은 이 펀드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펀드 매니저의 어떤 그런 현재 교체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실 때 꼭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펀드 매니저의 어떤 과거 운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운영을 역시 오랫동안 해본 그런 매니저가 내 펀드를 담당하는 게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네.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보고서라는 게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것들이 누락됐다라고 하면은 뭐 협회라든가 자산운용 협회라든가 또는 어떤 해당 펀드의 운용회사 또는 뭐 이 판매회사 사이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자주자주 이런 운용보고서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 방관자적인 입장보다는 하나하나 그래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습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잘 살펴보시면은 내 펀드의 어떤 리밸런싱 할 때라든가 조금 이런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군요. 자, 오늘 워낙 이제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방송 시간에 긴 부분을 할애를 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슬퍼한생 쪽지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내주셨고 당첨자 어떤 분들이 당첨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문제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